네, 13강 LTV를 높이는 전략. 이번에는 고가 상품편입니다. LTV를 높이는 전략에는 크게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그리고 오늘에 다루는 고가 상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지속 상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백엔드에서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생애 가치인 LTV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가 상품의 특징과 판매 요령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LTV 전략의 두 번째, 고가 상품. 먼저 고가 상품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가격과 판매 노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산부가 서비스를 한번 쪼개 볼게요. 만원짜리 상품을 10만 명에게 판매하는 방법이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만원짜리 상품을 1만 명에게 판매도 10억 원이 매출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00만원짜리 상품을 1000명에게 판매도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격대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지는 각각 여러분의 상황이나 업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만원짜리로 상품을 10만 명에 판매하는 것과 1000만원짜리 상품을 100명에게 판매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능하다면 1000만원짜리 상품을 100명에게 판매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0만 명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100명에게 판매하는 것의 노력은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0만원짜리 금액은 고액이므로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원짜리 상품을 10만 명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적은 노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시간과 수고를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만 가격이 얼마든 한 건 판매하는 데 드는 노력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는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고객 지원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00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과 10만 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에는 노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가격과 노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판매 노력을 늘리는 것보다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데 드는 마케팅 비용과 10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데 드는 마케팅 비용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10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쪽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LTV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단가를 올리거나 거래 횟수를 늘리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가 상품은 객단가를 올리는데 딱 맞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LTV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가 상품을 준비해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에 드는 노력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격에 상응하는 상품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고가 상품은 저가 상품보다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고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급 시계를 구입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시계에 주목하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며 우울감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는 차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주말에는 가능한 한 많이 운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가 상품의 경우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위한 도구일 뿐이며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운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제품일수록 싸니까 품질도 떨어지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어 신중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만족도가 그다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경영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줘도 진지하게 실행합니다. 진지하게 컨설턴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더 잘 나오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렴한 컨설팅 비용을 청구된다면 컨설턴트의 말을 듣지 않아도 과제도 수행하지 않아도 그런 경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결과적으로 결과치가 낮아집니다. 자기 개발 서적을 구입하여 읽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기분이 고양되고 의욕이 생기지만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제가 만나왔던 대부분의 독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책 읽을 때는 느낌만 좋았지 시간 지나면 책 내용 잘 기억도 못 하십니다. 이는 책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에 보통 2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고가의 컨설팅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가의 세미나나 이런 데 참여할 경우 그 세미나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잔뜩 진단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 결과 어떤 성과를 적건 많건 성과를 얻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처럼 고가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제공 가치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치입니다. 가치. 가격을 가치로 결정하는 것. 먼저 가격은 제공 가치로 결정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원가나 제작에 들어간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제공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 원가가 1,000원이더라도 1,000만 원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0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고가 상품을 판매할 때 요점은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와 희소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와 희소성입니다. 자, 고가 상품 판매할 때 요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경영 마케팅을 컨설팅하는 사람은 이 점이 두드러진 예입니다. 컨설팅이라는 상품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원자재나 매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고객에게 1억 원의 매출 정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은 제공 가치에 기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가 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와 희소성입니다. 자,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영어 교재를 판매하더라도 학생에게 판매하느냐, 영어 강사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달라집니다. 희소성,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것을 원하게 되며 희소성이 있다면 고가여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난 오퍼 강의에서 배운 데드라인이었습니다. 마케트 임무는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말을 떠올려보십시오. 이처럼 고가 상품을 제작할 때는 먼저 제공 가치에 근거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적절한 대상에게 이 타겟에게 판매한다면 고가 상품이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와 이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일즈 카피에서 배운 마법의 약 플러스 증거, 이 증거 생각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암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할 때 그 약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 즉 신뢰가 있다면 암 환자는 아무리 비싸도 그 약을 구매할 것입니다. 왜? 증거가 필요한가 하면 왜 증거가 필요한가 하면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여도 판매자가 의심스럽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도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가 상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도 필요하겠죠.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다음에 네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증거가 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후기, 고객의 목소리를 하죠. 유명인이나 그림자의 추천 생각나시나요? 제품의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 사진, 경력이나 실적, 출판, 서적을 출판한다든지 대중매체에 내가 나간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러한 하나하나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채널을 늘리는 것도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오픈 채팅방이나 문자, 이메일로만 연락하던 고객에게 줌으로 얼굴을 보며 혹은 만나서 대면으로 대화를 나누는 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인감이나 인격이 고객에게 전달되어 신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셋째는 교육기간을 늘리는 것도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7일간의 단계별 설득 메시지를 통해 프론트엔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웰컴 시퀀스라이죠. 단계별 설득 메시지로 리드를 육성. 자, 리더 너처링 기억나시죠? 우리가 앞에 수업했죠? 리더 너처링. 잠재 고객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상품을 판매한 후에는 백엔드 상품의 판매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프론트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단계별 설득 메시지로 리드를 육성하고 그 다음 백엔드 상품을 판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단계별 메시지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지만 그 기간을
누구는 7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14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21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기간 늘수록 신뢰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접촉 횟수가 많아집니다. 사람은 접촉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대면으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소 온라인으로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만 사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낮겠죠. 따라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면 판매를 도입하면 신뢰성이 급격히 높아져 고가 상품을 판매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문 판매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프라인 세미나, 줌 라이브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객을 한 곳에 모아 세미나를 진행하고 세미나의 마지막에 백엔드로서 고가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판매자와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강의 이후의 분위기가 맞물려 높은 성사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인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품 중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수준의 인적 서비스입니다. 바로 뭡니까? 컨설팅 같은 것이죠. 1대1 코칭 같은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다면 인적 서비스는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서비스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을 만들어내려면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데드라인에는 시간과 수량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인위적인 데드라인과 상품 고유의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고유의 데드라인이 있는 경우 신뢰성이 높아져 희소 가치가 쉽게 전달된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인적 서비스는 바로 이 상품 고유의 데드라인을 가진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서비스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 서비스에서 컨설팅이나 코칭,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세미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한히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그중에서 하루에 일할 시간이 8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컨설팅이나 코칭에 쓸 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컨설팅이나 코칭을 맡을 수 있는 고객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적 서비스는 희소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강의할 수 있지만 일정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좌석 수에도 한계가 있다면 이것 역시도 희소성이 높은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고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므로 고가의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가 높아 고객과의 최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공동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세일즈 퍼널, 즉 마케팅 퍼널을 가장 아래층에는 깔때기 모양 생각나시죠? 이 퍼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프 이미지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을 말하며 약 60년 전 미국의 성형외과에서 했던 닥터 몰츠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셀프 이미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나는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10만원짜리 상품만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상품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해져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 부족이 판매에 반영되어 결국 고객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셀프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마인드셋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라는 셀프 이미지, 포지션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록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쟁자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며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나며 고가의 비용을 청구해야 마땅하다는 셀프 이미지를 일종의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셀프 이미지에 따라 자동으로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연구를 매진하게 됩니다. 다소 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셀프 이미지에 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며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선수들도 이러한 프로 선수들은 이러한 셀프 이미지를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저자이자 성공 철학의 제안자였던 나폴레옹 힐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속에 한계를 두지 않으나 인생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한계를 두지 말고 셀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3강의 LTV를 높이는 전략 중에 고가 상품이었죠.
오늘 수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만원 상품을 10만 명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1000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100명에게 판매하는 것이 판매에는 노력이 적고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운 것은 고가 상품은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가 상품은 저가 상품보다 고객이 일단은 진입하는 마인드가 틀립니다. 고객이 상품을 더욱 진지하게 소비하므로 그만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운 것은 가격은 제공 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격은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내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을 올리는 핵심 포인트는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그리고 희소성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리는 핵심 포인트는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이 타겟의 중요성 그리고 희소성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데드라인도 한몫한다고 했습니다. 데드라인 뭡니까? 한정성을 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배운 것은 고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신뢰, 즉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채널을 늘리는 것. 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대면으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줌 라이브도 되고요. 오프라인 대면도 됩니다. 자, 단계별 메시지 등의 위로 교육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설정 메시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산 사람에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단계별 메시지를 자동화로 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단계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3, 4일 보내는 것보다 7일, 14일, 21일 이런 식으로 더 길게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배운 것은 인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컨설팅, 1대1 코칭, 세미나, 오프라인 같은 이런 인적 서비스는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입니다. 줌 라이브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그 상품 특성상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셀프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지면 고가 상품도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한계를 두지 않는 한 인생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나폴레온 힐의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애가치 LTV의 전략인 두 번째 고가 상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LTV를 높이는 전략의 세 번째 지속 상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힘내서 노력해 봅시다.